원내 김포 부대표 김수민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76차 의원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성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저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으로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현장 비대위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이 방향과 노선을 잘 잡고 있다는 신송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지금 불능의 여당만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고 우리 국민의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옳고 바른 일을 할 때에는 통 크게 협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강한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당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의식해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건재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면 더더욱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당의 의지로 할 것이고 호남에 대한 공약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빨리 안정과 재기를 해달라 하는 내용 말씀했습니다. 또 AI 축산 농가의 농축산인들과 간담회를 했었고 또 금호타이어의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된 부당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에서 앞으로 AI 문제와 또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배제 5원칙을 위반하면서 계속 잘못된 인사로 내정을 강행하고 국회 청문회 결과를 휴지 조각으로 여기면서 팽개치고 있어서 인사 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5원칙과 인사 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구를 했고 이 입장과 해명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절차는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임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내정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인사청문을 통해서 규명을 하고 능력과 자질을 검증을 하고 또 인사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회가 일하지 않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야당, 여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일손을 놓는 국회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야당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의 확고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여당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제2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협치의 정치 구도를 효율성 있게 진행을 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깨판을 치는 발언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파업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파행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정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한 것입니다.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과거와 같이 적대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면 치킨 게임식 버티기로 인해 전국 경색의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양당 체제일 때 협치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다당 체제가 아니고 적대적 양당 구조였다면 여야의 대립과 대치가 장기화됐을 것이고, 어제와 같은 국회의 정상화는 상당 기간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당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정부 여당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내고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새로운 국회 운영 모델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국회와 역대 국회에 비해서 원구성이 상당히 빨리 됐던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다당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다당제로 물꼬를 틀면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풀어주었고, 일하는 국회, 협치가 가능한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만들어주고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하고 있는 다당제의 효과입니다. 이제 다당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과연 5대 인사 원칙을 지킬지, 그래서 도덕성, 개혁성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합의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 한 말씀 드리면,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명문화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과 명문호론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혔고, 추경 논의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추경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정말 앞으로 30년 동안 두고두고 역대 정부에 부담을 줄 그와 같은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시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담긴 대안 추경을 제시할 생각이고, 따라서
추경 논의에는 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직 원내대표 등에서 그 합의한 내용들이 거론은 됐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합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 비공개 회의 때 내용들은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죽비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비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 참선을 하는데 조는 사람이나 혹은 정신이 산만한 사람에게 각성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각성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비를 민주당한테 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프다고만 한다.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협치라고 하면 우리 모든 정당이 협치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고 많은 실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최악의 국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되면 또한 그 당시에 정부도 최악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요즘에는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 가까운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경 문제도 이번에 요건이 안 된다. 정부 조직 국가재정법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취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집권 여당 또한 한국당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제 국회의 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처리를 했던 각국 장관들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10분이 지금 현재 청문회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늘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배제 원칙으로 내걸었던 5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5가지 사항을 안 지킨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저희 당에서도 그 각각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거를 수용하고 또 배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 검토를 갖고 명확한 그런 기준이라도 정하고 그런 원칙 있는 방법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5대 원칙 이외의 거라고 하더라도 꼭 반드시 배제돼야 될 그런 원칙 저희 당이 또 제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대응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여와 야의 사이에서 많은 비난 같은 걸 또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비공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